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 방송은 조국 검찰 수사 한번 분석해보고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망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발빠르게 사모펀드 대표 등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한 거 보니까 와, 이거 수사팀이 지금 추석 연휴도 반납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여러분, 우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수사팀 전원에게 대하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죠. 마음을 담아서 격려를 드립시다. 격려 편지 이런 거 좋으니까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말하지 못했고 그 댓글에 조국 본인에 대한 그 수사 예상을 올려두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내용이 뭐였죠? 조국 본인에 대하여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저는 구속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결국에는 조국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을 발부를 해야 조국이 깜방에 가는 건데 발부 여부는 법원의 판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수사 전문가인 저는 일단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는 일단 검찰이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구체적인 전망부터 이 방송 시작에 먼저 하나 까놓고 검찰 수사에 대한 이제 분석과 전망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어제의 대예언이 총론이라면 오늘의 예상은 강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 전망, 예상, 흔히들 수사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를 튈지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평범한 참고인의 진술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였지만 그 말을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수사가 획기적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는 압수물의 분석 과정에서 엄청난 물증이 나오기도 하고 그것으로서 수사가 반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상하는 타겟을 뛰어넘어서 훨씬 큰 거물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조국 일가 수사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저의 분석과 전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을 분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 검사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검사라는 존재, 그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는 비리,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목표인데 특수부 검사의 칼은 매우 예리하고 화려하죠. 반짝반짝 빛이 나는 만큼 그만큼 예리합니다. 그런데 그 칼로 쥐를 잡으면 참 모양새가 빠집니다. 사자나 호랑이를 잡는 칼인데 쥐를 잡으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특수부 또는 담당 검사는 참 자존심과 자부심으로 뭉친 존재인데 그런 상황을 참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큰 게 있어 보이는데 그 결과물이 너무 초라하다든지 그러면 내가 우리 부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기 딱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사 착수 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하게 되고 무겁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의 분석과 전망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죠. 그 사건을 수년 만에 특별팀을 꾸려서 최근에 했습니다. 그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완석 검사장이었죠. 그런데 그 수사팀의 책임자로 그분이 임명되어서 언론에 딱 나왔는데 저는 신문에 나온 그분의 얼굴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수수사의 달인 중에 한 분인데
성접대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하니 매우 자존심이 좀 상해 보이고 매우 곤란해 보이는 그분의 그 표정. 그때 제가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특수부 검사 중 한 분인데 그분이 기분이 어떻겠냐. 그런데 봐라 한번. 그분이 아마 딱 그냥 돈 받은 거 그거 밝혀낼 것이다. 이상한 부분 수사하고 확인하고 이러기보다는 딱 돈 받은 거 그것을 확인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 받은 거 딱 그거 확인해서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억 원을 밝혀냈었죠. 이것이 바로 특수부 검사의 자존심이고 사명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례를 들어서 조국 일가에 대한 현재 수사를 분석하고 전망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혹시 수사팀에서 저의 방송을 보시거든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친정에 대한 리스펙, 애정, 칭찬과 응원 이것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십시오. 편하게 봐주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죠. 우선 보이는 부분은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자녀의 진학 문제, 이에 대한 수사입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자녀를 키우고 있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부유하지 못한 자신의 형편에서 오는 자녀에 대한 미안함이 있기 때문에 조국의 딸 문제 그리고 아들 문제는 정말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돈 문제입니다. 이권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사모펀드 수사와 웅동학원의 비리 수사 부분입니다. 지금 조국 수사의 큰 줄기를 제가 언급했는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부 검사의 속성 내지 사명감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아마 자녀 교육 문제보다는 역시 돈 받은 거, 이권 관련해서 금품 문제를 수사로 밝혀내는 것이 아마도 특수부 검사에게는 가장 크게 마음속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녀 부분은 결과가 뻔히 보입니다. 이미 제가 예상했듯이 정경심 교수의 처벌도 뻔히 보이고 있고 조국이 직접 개입했을 개연성도 지금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들 문제로 인하여 조국이 직접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검사는 돈 받은 거 밝혀내는 게 가장 비리 수사를 깔끔하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희망이기도 하고요. 결국 웅동학원에서 어떻게 이권을 챙겼는지 허위 채권을 만들거나 고의로 소송에서 저어줬다든지 이 과정에서 이사회 구성원인 조국과 조국의 가족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밝혀지면요, 의미 있는 것이 결국 크게 보면 국민 혈세인 기술보존기금의 돈으로 조국 일가가 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법률에 해박한 사람이 바로 장남인 조국이죠.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잘 참석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는데 조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거 잘 찾아내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수사팀의 중요한 과제이자 최대 현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 정말 가장 핫한 문제가 바로 사모펀드 관련 수사입니다. 이미 사모펀드 대표 등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수사에서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 최대 관건은 바로 조국 본인입니다. 저는 이 부분 수사 성공 여부가 바로 조국 본인을 구속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 부분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득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관급공사 수주 부분입니다. 이게 조국을 구속시키는지 여부의 가장 큰 부분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권력인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이 감찰하는 공공기관,
공적인 부분으로부터 자신이 사실상 투자한 회사가 일감을 수주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통하여 혹시 압력이라도 행사한 것이 밝혀진다면 이건 직권남용의 뇌물수수죄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이 된다면, 아직은 가정이지만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빼박 구속입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특수부가 밝혀낼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경심 교수는 자신이 투자한 가족펀드 투자사로부터 매달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경향신문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2년간 수천만 원을 지급받은 걸로 나왔죠. 그런데 부부지간에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조국은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관련 관급공사에 일체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공직자는 재산 신고를 매년 하게 되는데 부인과 자녀의 재산은 필수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락된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부실 신고나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이 징계거든요. 처벌받습니다. 재산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의 재산도 자신의 재산처럼 확인해서 신고하라는 그러한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그럼 법 위반이네요. 그러면 조국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무를 충실히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배우자가 매월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한두 푼도 아니고 매월 수백만 원씩 받은 건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것을 볼 때 조국이 그 펀드의 진행 상황, 그 과정을 모두 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급공사 수주한 것도 우연이겠습니까? 조국의 가족펀드, 즉 블루펀드가 가로등 자동전멸기 생산업체 웰스 CNT의 지분을 매입해서 최대 주주가 되었고, 그 가족펀드의 투자 이후에 웰스 CNT의 관급공사가 급증했다고 이미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해서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미 확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제가 분석하고 예상한 건 뭡니까? 검찰은 조국 본인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그리고 자녀의 스펙 쌓는 문제도 중요한 수사지만 결국 돈, 금품 수수와 재산상 이익을 얻은 부분, 이것을 집중 수사할 거다. 그걸 확인해서 조국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다. 이것이 저의 검찰 수사 전망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미 예측했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관심과 집중을 조국에게 쏟아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내일 방송에서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분석과 그 전망, 이것을 더욱 심층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